이제 실제 영상을 한번 봅시다. 언론이 성추행 장면이 찍혔다고 보도했던 그 영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이상하죠. CCTV가 아닙니다. 정확히 누군가가 들고 찍은 촬영된 구도입니다. 카메라 각도는 계속해서 비틀거리며 움직이고 줌은 인물 중심으로 딱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잡기 위해 미리 준비된 사람처럼요. 화면 속 상황을 천천히 보죠. 남녀가 동그란 탁자에 앉아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업무가 끝나고 주변 지인들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연극 배우처럼 동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남성 한 명이 등장해 고성을 지릅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그대로 촬영돼서 언론에 흘러갑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건 지하철 CCTV처럼 우연히 찍힌 것도 아니고 식당 보안 카메라도 아닙니다. 손에 든 카메라로 특정 인물만 집중적으로 찍은 장면. 그렇다면 누가 찍었을까요?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장면을 확보하자고 미리 알고 있던 누군가였을까요? 그리고 영상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행동 장면은 없습니다. 대화도 평온하고 분위기도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붙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정작 술에 많이 취한 건 여성 쪽입니다. 화면상에서도 여성이 비틀거리며 옆에 앉아있던 장경태 의원 쪽으로 머리를 툭 부딪히는 장면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불가항력적 성추행이라 고소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구도라면 오히려 장경태 의원이 피해자 아닙니까? 자기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대가 다가와 부딪힌 장면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여성이 장 의원에게 접촉한 영상입니다. 그럼 장 의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역으로 고소를 해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 저 장면이 성추행이라면 지하철이나 회식 자리, 심지어 카페에서도 남녀가 나란히 앉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구도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이 영상은 오히려 장경태 의원의 결백을 보여주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억지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영상이라는 형식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증거 영상이 아니라 연출된 장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이 정도 구도면 성비위로 보이겠지 하는 의도로 찍힌 듯한 장면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영상이 공개된 시점이 언론 보도 직전이었다는 점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 영상을 확보했는지 아직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이 사건을 언론용 콘텐츠처럼 준비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영상을 보면 느껴집니다. 그건 범죄의 증거가 아니라 정치 공작의 연출물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영상을 찍은 사람 덕분에 우리는 이번 사건이 얼마나 억지로 짜인 것인지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죠. 누군가 장경태를 끌어내리려고 찍었지만 결국 그 영상이 그가 결백하다는 증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하필 장경태인가? 그는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법사위 소속 검찰개혁 사법개혁 논의의 중심, 최근엔 내란 재판부 설치 필요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윤석열 사단을 정면으로 비판한 인물입니다. 즉, 개혁 라인의 전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을 무너뜨리면 개혁의 흐름이 단숨에 약화됩니다. 내부 균열이 생기고 언론은 그 균열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민주당도 성비위, 법사위 개혁파 논란, 개혁보다 도덕성 문제, 이렇게 프레임이 완성됩니다. 이 패턴은 낯설지 않습니다. 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어떤 주제가 힘을 받을 때마다 누군가의 성비위 프레임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실제 범죄가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전에 이미 성비위라는 단어가 퍼져나가면 정치적 타격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작은 언제나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지는 건 안에서부터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를 보시면 압니다. 사건이 제기되자마자 사퇴해야 한다, 당에 부담이 된다, 해명부터 하라, 이런 말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도덕성 검증?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정치적 공격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내부에서 먼저 흔들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공작의 절반을 도와주는 겁니다. 공작의 목적은 진실이 아닙니다. 혼란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가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걸 똑같이 재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 한 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먼저 나서서 사퇴하라, 정리하자 말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공작이 성공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이런 일 이번이 처음입니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 때도 그랬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내부에서 먼저 사퇴가 낫겠다는 소리가 나왔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힘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민주당만 자기 사람을 물어뜯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국힘 라인, 시점, 영상의 출처까지.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그걸 조작일 수도 있다는 인식조차 없이 먼저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정치적 배신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사퇴하라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라입니다. 내부 단결을 통해 공작을 무너뜨려야지 공작의 시나리오에 맞춰 같이 흔들리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이번 사건 조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뒤에서 통수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언론 카메라 앞에 서서 당의 도덕성을 위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할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이번엔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타이밍에 어떤 단어로 움직이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스캔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개혁 세력의 생존을 건 싸움입니다. 누가 옆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지, 누가 웃으면서 등을 찌르는지 이번엔 국민이 직접 봐야 합니다. 공작은 외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공작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내부의 입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진실의 확산에 힘을 보태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알려져야 장경태 의원을 향한 이 공작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